자, 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지난 화요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요, 요양병원을 세운 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이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된 건데, 백 변호사님, 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이상 유죄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법정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단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2015년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네. 나머지 공범들은 그 당시 기소가 됐었죠. 네. 근데 최근에 최강욱 열린 우리당 대표가 네. 다시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된 건데, 새로운 증거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 나온 걸 내용을 보면 2015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이름 중에 한자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이름에서 한자를 땄다. 네. 사위가 그 병원에 관여하고 있었다. 2015년 몰랐겠습니까? 아하. 그렇죠. 근데 그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면 아하. 그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게 맞죠. 네. 저는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뭐 법정 구속된 이 혐의와 관련된 설명을 넘어서서 이거는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라고 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이 해당 사건이 지금 이미 한 번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다시 이번에 지금 이게 유죄뿐만 아니라 지금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이란 소리인 거죠. 예. 법정 구속까지 된 거 참 어떻게 보면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같이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네. 당시에 5년 전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은 분은요, 그 동업자는 징역 4년 실형을 받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병원 운영에 공동으로 관여했다고 한다면 징역 3년이 과중한 형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형량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거기 당시에 병원의 뭐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집행유예 4년이었고 징역 2년 6월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뭐 이렇게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보고, 과거하고 그러면 왜 과거에는 무혐의했는데 갑자기 기소돼가지고 이렇게 징역 3년까지 나왔네요. 재수사를 통해서. 그죠? 예.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최모 씨는 돈 계약금 2억 원 내긴 냈지만은, 병원 처음 설립할 때 2억 원 내긴 냈지만 병원 운영에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책임을 안 진다 하는 책임 면제각서를 우리가 써줬었고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 반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시에 고양지청이 무혐의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꿨어요. 아하. 같이 이제는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때 당시에 의료법인 이사회도 이름도 올렸지, 병실을 확충하게 해서 건물을 17억 원을 대출받는데 바로 최모 씨 이름으로 대출받, 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 맞다라고 재판부가 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해당 사건, 지금 1심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나왔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이 사건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요, 이 장모 실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요, 법 적용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3년 실형 선고에 대해서 법 적용에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고 윤 전 총장 측은 밝혔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유죄 선고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 조국 전 장관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최강욱 전 비서관이 이 추미애 없었다면 묻혔을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없었다면 묻혔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세 사람의 입장 발표한 것 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짚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백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은 검찰이 무혐의한 사건이에요. 네. 무혐의 처리.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쪽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을 다시 재수사하고 기소해서 3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3년 실형을 때렸단 말이죠. 구형을 안 깠고요. 네. 사실상 이거는 죄질이 사실은 나쁜 거예요. 네.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편취한 거기 때문에 네. 징역 3년, 4년이라는 것은 중죄거든요. 사실상.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자꾸만 이제 악재들을 만나는 거죠. 부인의 그 문제, 과거 행위에 대한 그 논란, 이 문제가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금 사실상 사그러진 게 아닌 것이고, 네. 또 이 장모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이고, 또 10원 한 장 주지 않았다고 이제 정진석 의원이 전달했다 그러지만 또 본인은 부정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다른 대안에 대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1심 이 선고가 3년 실형이 나왔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윤 전 총장은요, 조금 전에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떠오릅니다. 윤 전 총장이요, 지난달 29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장모에 대한 선고가 실형이 나왔음에도 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지난달 29일 했던 말과 같은 취지의 입장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측이랑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즉각 입장을 발표하는 거 보면 글쎄요, 이 윤 전 총장의 결혼 전이냐 후냐 이야기 갖고도 막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결혼 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갖가지 공격이 양쪽에서 막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혼 전후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이 검사였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제19 감싸기 논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무혐의인데 지금은 기소가 돼서 처벌이 돼요. 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가 바뀌었느냐?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업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데 진술만 갖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머지 지금, 증거들 가지고 판단하는데 나머지 증거들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 비록 여기에 관여해서 이 사건을 무마했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그런 이미지를 붙일 수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그런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대형 악재로 봐야 됩니다. 대형 악재로 봐야 되겠군요. 예. 저는 이제 의견이 다른데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장모 사건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무혐의가 됐거나 아니면 다르게 됐거나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제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누구나 만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정하게 수사가 돼서 있으면 처벌을 돼야 된다. 네네. 나는 윤석열 총장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 이거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원칙을 밝힌 건 다 맞는 얘기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기에도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현재까지는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현대 정치는 이 이성의 정치가 아니라 감성 정치거든요. 네. 국민들은 이미지를 봅니다. 감성을. 네. 이 사건이 이제 법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출마 선언했을 때 이 문제가 윤석열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1심 선고 3년 실형이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된 데 대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은 기존의 입장을 변함없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 이재명 지사 입장을 곧장 즉각 밝혔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